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각자 도생,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말해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을 간단하게 이슈별로 정리해보면 지금의 상황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간 쭉 상승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잠깐 주춤하면서 매도세, 매수세가 서로 눈치 게임을 하던 때가 있었고 이때 가격은 잠시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2018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2019년, 2020년은 쭉 우상향합니다. 폭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재벌이라도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2021년 3, 4분기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있습니다. 2021년도 여름부터 갑자기 집을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확실하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물린 영끌족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2021년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여기에 탈출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이 시기에 이 당시 탈출하던 분들이 대부분 50, 60 세대입니다. 부동산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발휘되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부동산 초짜들, 즉 20, 30, 40 세대들이 부동산 호객님 역할을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하강을 시작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면서 가격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쭉 하강하다가 2022년 3월, 4월에 요즘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확 늘어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대선이 있었습니다. 요 시기에 이때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던 이 시기는 정권 교체가 되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좀 됐고 저도 좀 했습니다. 그럼 이때 매도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정점기에 이때 팔지 못한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위한 과감한 급매 처분이 이 당시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탈출한 사람들은 그럼 모두 성공했을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할 가장 똘똘한 한 채 이거 이외에는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1주택자인 경우 매도를 하고 전세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심도 있는 부동산 분석 이런 거에 의한 결정이 아닌 그냥 오랜 기간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부동산 학습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집을 매도한 사람들 중에 현재 스코어 기준으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류가 더 많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의 부동산 상황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몇 년 후에는 어떤 결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의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 이때 집을 판 사람들은 훨씬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 팔았는데 왜 실패했다는 걸까? 보통은 집을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또는 25평 살다가 34평으로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갑니다. 더 아래로 하급지로 가는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집은 잘 팔았는데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5평 살 때는 100% 자기 자본이었다면 34평으로 이사 갈 때는 70에서 80%만 자기 자본이고 이 30%는 새로운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 계속적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또 하락했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다주택자분들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긴 합니다.
결국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좀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집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고 내가 남의 집을 살 때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희박한 상황에 인생을 걸듯이 여기에 올인을 하니까 당연히 안절부절 못합니다. 내 집이 비싸게 팔리면 그 집 팔고 내가 사는 남의 집도 똑같이 비싸진 겁니다. 그게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인데 그걸 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대선 시기를 거치면서 반짝했던 거래량은 다시 또 하락기를 맞이합니다. 그 뒤로 거래량이 실종됩니다. 즉 매수세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한 번에 확 다 사라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23년이 되자 부동산 폭락을 멈추게 할 특별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대출 규제도 풀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현재 살짝 살아난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급매들이 거래가 실제로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계략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야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러면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예측하기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 아파트 또 단지별로 보면은 중구난방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중입니다. 어떤 일관된 하나의 패턴이 아닌 각자 도생 그냥 그 자체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락세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이 더 많기는 합니다. 먼저 헬리오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랑 가장 비교가 직접적으로 되는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 이야기 저도 이제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프로젝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국 이번 정부가 선택한 어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 흐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야, 요즘 송파 아파트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 유튜브 해,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이 있는데 왜 이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헬리오시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 칠까? 일단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D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달에 갑작스런 거래가 막 늘었습니다. 부동산 정점인 그런 시기에는 23억 8천만 원까지 찍었던 그런 아파트인데 이후에 1월 달에 15억 3천만 원의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층입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16억, 17억, 18억 5천만 원까지 쭉쭉쭉 찍었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꽤 올라갔습니다. 1월 한 달 사이에만 층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3억 이상 올랐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넓게 퍼져 있는 거래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어떨까?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집주인들이 팔고 싶어 하는 가격 최저가는 16억 5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최근에 1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된 가격대랑 비교를 해보면 최근 거래된 가격보다 2억 정도 낮은 가격의 매물이 현재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허위 매물이 아니라면 아직 16억대에 살 수 있는 헬리오시티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최저가가 16억대이다. 또 하나 특징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매물을 두 개의 부동산이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매물에 가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16억 5천만 원, 또 하나는 18억.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왜 집은 하나인데 가격이 두 개일까? 그런데 18억에는 빨간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간 화살표 표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애초에 이 아파트 이 호수를 내놓은 가격은 18억 미만에 나왔던 매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을 그냥 복덕방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어가, 복덕방이 네이버에 매물을 등록할 때 한 번 등록할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복덕방 하면 공짜로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돈입니다. 네이버에 광고하는 것조차 한 번 올릴 때마다 다 돈입니다.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새로 또 등록을 하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기존에 등록을 했던 가격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빨간색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치는 그런 모습같이 보입니다. 이 화살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우와, 이제 헬리오시티 막 오르나 보다, 빨간색 화살표가 막 솟았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불인이 어디 가든 꼭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이거 보고 대충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그냥 저의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추리력으로 단순 추리를 해보면 이 집은 애초에 16억 5천만 원에 팔려고 나왔던 매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억, 18억의 실거래가가 이렇게 뜨는 걸 보니까 더 말하기 싫습니다. 그냥 여러분 각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얼 상상하시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부동산 흐름을 말씀드렸던 그때에도 중간중간에 다 각자 도생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흐름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어디든 각자 도생이 있고, 만약 급매를 구하시려거든 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거 전화 몇 통 부동산에 돌려서 찾아낼 수 없다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분명 아직도 그러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매물에는 11억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이 평수가 최저가가 11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9억대 중개를 했습니다. 네이버 광고도 안 하고 숨겨놓은 급매였는데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계약 축하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식구 같은 구독자님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벌써부터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 말고 2개가 더 거래가 됐습니다. 총 3개가 9억 원대의 거래가 된 겁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가격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9억대 3개의 매물이 거의 하루 이틀 차이로 짜자작 거래가 된 겁니다. 아직 그래서 실거래가가 안 뜹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후면 9억대 실거래가가 3개가 빵빵빵 뜰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집주인들이 단체로 패닉에 빠질 겁니다. 아직도 본인 집이 11억대라고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역별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로 다 제각각 거래 특징을 보이는 그런 혼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하락을 막으려는, 즉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표현이 되기까지 하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의지, 이거하고 각자 도생 그리고 부동산 대세 하락의 시그널, 이게 정면 충돌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의 상황과 오히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